자, 오늘은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핵심 정리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능동문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설명한 설명문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은 객관적, 해설적, 체계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참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제재, 중심 소재는 아무래도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효과적인 활용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을 우리 보면은 작은 글씨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소주제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의 뭐를, 그쵸, 여기는 예시적이라 그랬죠. 얘를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 이해를 돕고요. 세 번째는 어색한 표현에 대해서 또 잘못된 표현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잘 어떻게 안내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봅시다. 같은 상황을 달리 나타내는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능동문하고 피동문을 배울 텐데요. 처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피동과 사동 표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데 교과서 136쪽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동작이라는 게 뭐예요? 손이나 발 이런 것을 움직이는 거를 동작이라고 하죠. 행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 결국은 동사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 동사의 뭐냐? 바로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동사의 역할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자, 거기 가로 1번과 2번 문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들어가는 말들은 다 맞는데 목적어나 주어가 순서가 바뀌었죠. 한번 봅시다. 바람이 마을을 휩쓸었다.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는 문장의 끝에 있어서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술하는 거, 서술하는 게 서술어죠. 자, 바람이 주어가 되겠고 무엇을 목적어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행동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능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피동 표현이 되겠는데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을 했을 때 바람이라는 주어가 뭐로 됩니까? 이 주어가 바람의 부사어로 바뀌었죠. 능동문에서 주어는요. 피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됐어요. 대신에 바로 요 목적어, 이 목적어는 능동문에서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피동문을 만들려면 마을이 바람에 휩쓸었다. 여기 있죠. 마을이 바람에 휩쓸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예를 볼까요? 아이가 옷을 입는다. 자,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했죠. 주동 표현이라는 거는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것을 주동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능동 표현하고요. 주동 표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보면 뭐냐면 제 힘으로 한 거고 주동 표현도 주체가 스스로 행위를 한 거. 사실은 능동이나 주동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능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와 주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바로 이 옆에 있는 표현의 상대 개념으로 봤을 때 주동인지 능동인지 됩니다. 그러니까 피동의 상대 개념으로 보면 주동이라고 하지 않고 능동 표현이 되겠고요. 사동 표현, 남에게 어떤 행동을 시키는 사동 표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주동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 휩쓸었다나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그 동사기 때문에 능동이나 주동의 개념의 차이는 없어요. 다만 능동문이라고 했을 때는 반대 개념으로 피동이 와야 되고, 주동이라고 표현한다면 사동 표현이 와야 된다는 그 차이점만 우리가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능동이에요, 주동이에요. 능동이나 주동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상대 개념이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주동으로 표현할지 능동으로 표현할지 그 차이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사동일 때 능동에서 피동이 됐을 때와 주동문에서 사동문이 됐을 때는 그 서술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시다. 아이가 옷을 입는다라는 주어와 목적어에, 자, 여기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사동으로 표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새로운 주어가 탄생이 되죠. 어머니가. 아이가라는 주어가 아이에게 부사어, 주어가 부사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있죠. 옷을이라는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입게 하다, 이거는 뭐뭐게 하다. 그래서 여기 뭐뭐게 하다, 사동 표현이 됩니다. 다시 주동과 사동 표현은요, 주동 표현의 주어는 부사어가 되고요, 목적어는 그대로 있어요. 입는다가 입게 하다로 바뀝니다. 새로운 주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피동 표현은 뭐냐?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고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은 뭘까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하도록 시킨 거 나타내는 표현이 사동문입니다. 피동과 사동 표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접미사, 접사를 사용하는 거죠. 주로 이제 접미사죠. 접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구를 사용하는 거. 구는 단어가 아니라 둘 이상의 그 단어가 모여서 나타내는 것이 구죠. 피동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뭐뭐어지다, 뭐뭐어지다나 뭐뭐게 되다. 이게 피동이고요. 사동은 뭐뭐게 하다. 이런 걸 구라고 합니다. 이것도 구예요. 구.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작이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능동과 피동을 구분합니다. 결국은 기준이 뭐냐면 누가 하느냐.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은 능동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어떻게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동이 되겠습니다. 자, 능동문 봅시다. 눈이 세상을 다 덮었다. 능동문이죠. 눈이 스스로 세상을 덮었어요. 능동문이에요. 자, 그러면 피동문이 되면은 눈이 부사어가 되고 세상을이라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게 피동 표현이고요. 접사를 이용해서 이가 사용이 됐죠. 이희리기 여기 나와 있죠. 이. 자, 요거는 피동 전미사가 됩니다. 어간에다가 피동 전미사, 그 다음에 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종결 어미. 그래서 피동이냐는 바로 피동 전미사 이를 보시면 돼요. 덮었다, 덮이다, 덮다. 이게 피동이 되면 덮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구를 이용한다 그랬죠? 덮어졌다. 이걸 풀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간 덮에다가 보조적 연결어미가 사용이 되고 또 지는 보조동사의 어간이 되겠죠. 어간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와 평서형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됐죠. 아까 좀 안 보였죠? 자, 어간, 보조적 연결어미, 다시 어간 나오고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평서형 종결 어미가 사용이 됐습니다.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 바로 요거는 뭐냐면 접사예요. 이희리기. 피동문을 만드는 접사는 이희리기입니다. 보다 그럼 보이다. 예를 들면 하나만 들어볼까요? 나는 영화를 보았다. 나는 영화를 보았다. 또 이거를 피동으로 하면 뭐냐? 이게 주어가 된다 그랬죠. 영화가 뭐 나에게 뭐 보였다. 이러면은 피동이 되겠죠. 다른 건 읽어보세요. 능동문의 동사에 어지다를 붙이는 방법이 있죠. 세상이 눈에 다 덮어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덮어졌다. 과거형이 나왔으니까. 자, 능동문과 피동문의 한번 관계를 살펴보시면요. 짝을 이루는 능동문과 피동문. 아까 능동문에서 역할이 바뀌는 짝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능동문의 주어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자, 능동문의 주어가 요거는 이제 피동문에서 주어가 되는 거는 뭐가 됩니까? 능동문의 목적어죠.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가 되고 능동문에서 주어는 피동문에서 뭐가 됩니까? 부사어가 돼서 짝을 이루고 있죠. 바로 요거죠.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요것에 이가 들어가서 피동문이 되는 거. 짝을 이루지 않은 능동문과 또 피동문이 있다는 거 우리 봐주세요. 철수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그런데 철수가가 철수에게라는 부사어가 되겠고 칭찬이 이런 말은 비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색합니다. 능동문인 철수가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는 건 자연스럽지만 피동문인 칭찬이 선생님에 의해서 철수에게 들렸다는 어색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뭐 능동문과 피동문이 짝을 이루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은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피동문에 뭐가 되나요? 장점이 되겠죠. 이제 일기예보에서 잘 볼 수 있는 날씨가 흐려지다. 같은 표현을 예를 들어보면 날씨를 조절하는 신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날씨를 흐리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이 알려지다에서는 누가 사실을 알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동문 즉 능동문보다는요. 피동 표현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피동이 더 효과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지다, 어지다가 쓰면 뭐가 돼요? 피동문이죠. 이거는 어지다를 사용한 피동문이죠. 자, 오늘은 능동문과
피동문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능동문은 다시 말하면 주어가 제 힘으로 행동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피동문은 동작이나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고 한마디로 피해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히릭이라는 접사와 어지다와 개되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영상 강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